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천연입니다. 오늘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재무제표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또 이제 보기도 굉장히 힘든 사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재무제표를 왜 봐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게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를 그 분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에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면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단기나 단타로 이제 들어간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무시하고 이제 그냥 주가의 어떤 그런 흐름만 보고 그냥 쑥 들어갔다가 뭐 1% 2% 먹고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거의 무시를 해요. 근데 그런 투자는 상당히 안 좋은 투자고요. 되도록이면 저희 그 제 그 투자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단타나 이제 단기도 이제 많이 안 하고 단기도 뭐 이렇게 최하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보통 이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VIP 회원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뭐 지금 90% 이상 나신 분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도 뭐 10%, 20% 최하 뭐 10% 이상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수익을 이렇게 쌓아 놨다면은 시장이 조정 올 때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이 조정 오고 다시 그 종목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그 종목이 이제는 이제 고점 신호가 나왔다 하면 그때는 매도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신호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투자인 걸로 저는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그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도 분석도 안 하면서 그냥 차트만 보고 오로지 기술적인 분석만 보고 그냥 매매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기업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업이 믿을 수 없으면 내가 계속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저는 저는 어차피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필수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저 뭐냐 물건을 사도 저 뭐 예를 들어서 옷 같은 옷이라든가 구두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상품을 하나 살 때도 우리가 이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사잖아요. 좋은 것들은 물론 뭐 대충 입는 거야 그냥 대충 사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오래 입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갈 옷이라든가 뭐 중요한 자리에 갈
그런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입어야 될 옷이나 구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메이커 상품도 보고 그 옷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도 보고 가격은 또 얼마인지 적당한 가격인지 아니면 너무 비싸게 팔고 있는지를 다 따져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옷을 구매하고 상품을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사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내가 계속 물리더라도 내가 이 기업을 믿고 1년, 2년, 3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기업의 상태가 문제가 없어야지 내가 무슨 테마주를 매매하든 뭐 주도주를 매매하든 아니면은 뭐 단기 투자를 하든 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알질 못하고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재무제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때도 이 재무제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재무제표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 재무 상태표와 그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제 재무 상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대조표라고 했어요. 옛날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재무 상태표로 나와요. 대차 대조표를 이제 재무 상태표로 가는데 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KMW 이제 펀더멘탈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온 건데 매출액이 나오고 또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게 2019년도, 2018년도에 실적이 적자였죠. 근데 2019년도 어때요? 흑자에서 대폭적으로 엄청나게 턴 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아주 많이 갔잖아요. 선방향하면서 많이 갔는데 1300억 정도 흑자를 냈고 또 2020년도에는 어때요? 1400. 그러니까 2019년보다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2400억. 이런 식으로 실적이 점점 좀 좋아지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실적이 오히려 꼬꾸라지는 종목들 아니면은 흑 작년에는 영업이 실적이 좋았다가 요번 연도에는 뭐 영업 적자가 난다든지 뭐 계속적으로 점점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5년간 적자 기업, 영업 실적이 5년간 적자 기업은 되도록이면 만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가운데 중에서 어, 거래 정지가 되고요. 그런 거 가운데에서 상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영업 실적도 상당히 안 좋고 5년 이상 영업 적자이며 요번 연도에도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매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혹시 거래 정지되는 거 아니야? 혹시 상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 그, 마음속에서 불안한 그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매수하고 나서 이제 매수하고 나서 이 기업이 5년간 적자가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매수하기 전에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5년간 적자 기업인지 3년간 적자 기업인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거래 정지가 되거나 앞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분율이 약한, 이렇게 지분율이 35% 정도 가지고 있죠. KMW는. 근데 이렇게 지분율이 10%도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매수하고 싶어도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지분율은 너무나 형편이 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작전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한테 살살살살 꼬신 다음에 들어오라고 하면은 개미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고 먹고 먹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그 보유 지분이 적은 그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조금만 매수하셔야 돼요. 그런 기업은 지분율이 약한 거는 정말 내가 1%, 뭐 혹시 이런 종목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물론 저 존 템플턴 주식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이 이제 진짜 그 소외된 종목, 그리고 너무나 이제 기업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 분산 투자해갖고 그 몇 개의 기업들이 이제 대박을 치는 바람에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가가 아니잖아요. 존 템플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사고 싶으면 조금만 이제 사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율이 약한 그런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안 사든지 아니면은 사고 싶으면 조금만, 아주 이제 소량만 일단 사보는 사보는 게,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분율도 봐야 되고요. 기업 분석할 때도. 그리고 어, 또 재무제표도 봐야 되겠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도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는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거는 이제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아주 쉽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할 거니까 기본적인, 아주 초보자이신 분들은 기본적인 거부터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이제 한 번 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알아가시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도 들으시고 세 번도 들으세요. 잘 모르시면 이해할 때까지. 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아주 어렵게 얘기 안 할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무제표의 그 3대 기본은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에 대해서 일단 알아가야 되는데요. 기업의 그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게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보통 이제 나오잖아요. 저 종목을 보면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나와요. 맞죠?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죠. 어, 3조 4천억, 3조 4천억, 이게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는, 억 단위이기 때문에 1억, 10억, 100억, 1000억,
3조 4천억이 맞네요. 3조 4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시가총액이 KMW예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나오죠. 이게 바로 시가총액인데, 이 시가총액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써요. 이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데, 이제 그 시가총액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발행 주식수가 있잖아요. 이 기업이 그 발행 주식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발행 주식수가 100주고 현재 주가가 만 원이다 할 때 그러면 이 기업의 그 시가총액은 얼마다? 이렇게 하면 곱하기 하면 뭐 이게 이 기업은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100만 원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가총액은 이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가총액은 변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가총액은 낮아지고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가총액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주가가 얼마인가? 이 주가. 현재의 주가가 얼마인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발행 주식수. 이 기업이 얼만큼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 이해하시죠? 아주 쉬운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 예를 들어서 1000주를 발행했다. 근데 이 기업이 만 원짜리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시가총액, 이게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를 이제 얘기할 때 이게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가총액은 아주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요. 어,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크다는 것이고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낮다. 근데 이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가총액 가지고 이 기업의 전부 가치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지표가 어떤 게 나왔냐면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 재무 손익계산서, 이제 재무 상태표의 그 손익계산서에 EPS, 그 다음에 per, PBR이라 그러죠. PBR, ROE 이런 그 재무 분석의 그 요소를 활용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EPS라든가 per, PBR 이거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PBR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어저께 그 카톡방에서 이제 VIP 방에서 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텐트님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 요새 그 재무제표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지버님이 또 이제 중장기 투자하니까 여행을 갔다 오든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어차피 우리 종목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가잖아요. 가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저도 이제 특별하게 이제 추천드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포트를 다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투자를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하게 이제 다시 신규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이제 브리지버님도 이제는 이제 공부하신다고 이제 브리지버님도 이제
공부하신다고 회계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 공부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재무제표를 얘기를 이제 아마 회계 공부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회가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냐면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PBR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PBR. 이 PBR이 뭔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PBR은 뭐라고 하냐면요. 주가 자산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요. 주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중에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게 PBR인데요. 이 PBR의 뜻은 뭐냐면은 Prince on Book Value Ratio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앞에 글자 P 그 다음에 중간에 B 그 다음에 R은 라티오라고 하나요? 레티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프린스 온 북 밸브 라티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프린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뜻해요. 이거는 이제 프린스는 이제 가격을 뜻하는데 가격이에요. 가격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밸류는 뭐냐면은 이게 장부상의 가액을 얘기하십니다. 장부상에 기록될 가격, 장부상의 가격을 이제 북밸류라고 해요. 그리고 레티오는 비율이란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비율이란 뜻이에요. 장부상에 장부상에 있는 있는 그 부분을 자산 가치를 매기는 거죠. 얼마만큼의 지금의 그 시가총액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PBR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순자산 가치와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와 시가총액과의 관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게 PBR인데요. 도대체 이제 몇 배냐? 순가치에 비해서 순가치가 있잖아요. 순자산 가치가 있죠. 순자산 가치가 있는데 이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몇 배인가를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가총액, 시총에 비해서 몇 배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순자산 가치를 이제 예를 들게요. 내가 그 전체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2억을 가지고 있어요. 2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2억짜리.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뿐이 없는데 이게 내가 전체 자산이 2억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2억인데 내가 빚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빌린 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부동산을 이제 거래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빌렸거나 아니면 빚이 있던가 만약에 빚이 있다면 빌려서
그 빌린 것을 부채라고 하죠. 이제 내가 그 빚이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하는데, 빚이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하는데 이 빚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2억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부채가 5천만 원 있다. 아니 5천만 원 있다. 했을 때 순자산 가치는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산 가치 내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순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1억 5천. 이해되시죠? 1억 5천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순자산 가치는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부채를 뺀 것을 순자산 가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그런 돈이 있는데 부채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순자산 가치가 1억 5천이란 얘기예요. 1억 5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1억 5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이거.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PBR은 이제 PBR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게 뭐 주가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분의 주가인데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이거 빼고 이쪽으로 갈게요. 전체 이거는 이제 한 주당을 보는 거예요. 이건 한 주당을 보는 거고 이거는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 주당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전체 이렇게 시가총액과 순자산을 그 이제 보거나 이제 관계를 이제 보거나 이제 할 때 이거를 보는 게 좀 더 이제 사람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이걸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이제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을 시가총액이 있죠. 시가총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3억이다.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근데 순자산 가치가 아까 어,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1억 5천이 나오잖아요. 그쵸? 1억 5천이 나오는데 1억 5천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과 순자산과의 관계인데 이 PBR은 자산과의 관계인데 이 3억을 가지고 이제 순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순자산으로 나누면 순자산이 1억 5천이잖아요. 그쵸?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배가 되죠? 그러면 나누면 2가 되잖아요. 그쵸? 2가 되잖아요. 2가 나오나요? 2가 나오죠. 1억 5천분의 시가총액이니까 1억 5천분의 시가총액 3억이니까 나누면 2가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1억 5천 순자산을 부모에 두고 분자에다가 시가총액을 두는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3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2가 나오죠. 2. 그러니까 왜냐면 1억 5천에 두 배가 돼야지 이제 3억이 나오는 거니까 2가 맞죠. 이해되시죠?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뭐 국민학교 산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PBR에 대해서는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3억이란 말이에요. 그쵸? 요 순자산이 1억 5천인데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1억 순자산이 1억 5천인데 시가총액이 3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가총은 제가 뭐라 그랬죠? 어, 시가총액은 저 현재 그 모두 그 주식수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치가 그 시가총액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은 얼마예요? 한 주당 예를 들어서 3억 시가총액이 3억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하면은 이게 얼마 나오죠? 저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 시가총액이 지금 3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억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가진 그 주식 수가 3만 주가 있는 거예요. 그쵸? 맞죠? 3만 주가 있어야지 3만 주가 있어야지 3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만 주 곱하기 만원 하면은 3억이 되잖아요. 그쵸? 만원 하면 3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시가총액이 3억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다. 근데 이게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1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시가총액도 오르겠죠? 맞죠? 시가총액도 올라요. 그럼 13,000원이면 또 시가총액이 또 틀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총액은 뭐예요?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에 대해서. 시가총액은 항상 변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뭐, 뭐, 차이는 뭐, 하루하루 차이는 큰 차이 안 나겠지만은, 그래도 큰 차이 안 나겠지만은, 시가총액은 그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을 총 합쳐서, 그러니까는 이 시가총액은 모든 주식수, 유통주든 자사주든 그 대주주 지분이든 모든 주식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재 주가 이해되시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현재 주가. 근데 순자산은 이게 3억이고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 순자산이 1억 5천. 왜냐면은 이제 어 내가 전체 자산이 2억인데 이 시가총액은 자산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장해 갖고 주식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주당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0,000원. 한 주당 10,000원일 때 이제 주식 수가 이제 3만 주가 나오기 때문에 3만 주가 나오죠. 3만 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 식도 맞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자산이 1억 5천. 그쵸?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순자산, 순자산에 비해서 두 배로 거래되고 있다. 두 배로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순자산이 1억 5천인데, 순자산이 1억 5천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3억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어? 나는 그 자산은 1억 5천 뿐이 없는데, 지금 주가는, 주가는 내가 자산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배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5억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4억 5천이다. 4억 5천이다 하면 3배 거래되는 거죠. 3배. 시가총액이 4억이다 할 때는 3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걸 또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음, 이걸로 설명드리면 이 주가로 이제 주가분의 이거 한 주당 주가예요. 이거 순자산이죠. 이건 전체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한 주당 순자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EPS라 그래요. 이거를 EPS. EPS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EPS라 그러는데 주당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그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내가 주당 순 자산은 예를 들어서 EPS 맞나? 아무튼 이건 여기 그 분모에 들어가는 주당 순 자산이에요. EPS 아닌 것 같은데? 순 자산이에요. EPS. 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이 만 원짜리가 그 주당 순 자산이 예를 들어서 천 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천 원의 그 주당 순 자산은 천 원이고 현재 그 한 주당 주가는 만 원이다 했을 때 얼마예요? 그러면 10배죠. 그럼 PBR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10배.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좀 PBR에 대해서 그러니까 PBR이 1보다 높은 것은 좀 약간 이제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다. 그리고 1보다 낮으면 기업의 가치가 아주 이제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않았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KMW가 있잖아요. KMW 보시면 BP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지금 85,300원이죠. 그쵸? 85,300원인데 PBR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PBR을 보시면 10, PBR이 10배로 나와요. 그쵸? 10배로 나와요. 그러면 얘가 BPS가 얼마냐면은 이거 BPS는 어, 청산 가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BPS가 여기가 5천원으로 돼 있네요. 이거 조금 안 맞는데 BPS 5천원으로 돼 있네. 2019년, 2020년을 봐야 되는데 2020년 요걸로 볼게요. BPS는 안 나오네. 아, 여기 또 BPS가 안 나오네.
10배인데 2020년이 없죠. 2019년을 볼게요. 9배. 9배일 때 2019년도에 연결을 보면 BPS가 2298원이란 말이에요. BPS가. 그러면은 2298원하고 상관관계를 맞았을 때 원이죠. 그럼 그 당시에 그 현재 주가를 이거 모르잖아요. 아, 이거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주가를 봐야죠. 그쵸? BPS 없나? BPS 있네. 잠깐만요. 다 빼버리고 적용.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가 BPS는 또 왜 안 나와? 삼성전자가 지금 55,600원이잖아요. 그러면 BPS가 1.44라는 거는 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는 55,000원인데 그 자산 가치는 1보다 높잖아요. 1.44니까. BPS는 55,000원보다 낮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48,000원이나 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의 기업 그 당시에 2003년 2022년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1.41배잖아. 41배죠. 그러면은 지금이 현재 가치 그러니까 1.41배라는 거는 BPS가 지금 39,000원 거의 4만 원 돈이 돼 있잖아요. 근데 1.41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는 이 이거를 기준으로 1.41배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현재 주가가 이게 39,926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BPS라는 거는 PBR이 1.41배잖아요. PBR이 그쵸? PBR이 2.41배고 BPS가 같은 개념이에요. BPS랑 PBR이 좀 BPS는 이제 가격으로 나온 거고요. PBR은 이제 배율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배율로 보시면 PBR이 1.41배죠. 그리고 BPS가 3,992 3,990 39,926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여기 현재 주가는 여기에 현재 주가를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주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2020년 12월에 그 현재 주가는 이것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1배는 1배일 때 그러니까 딱 한 배일 때 39,926원이 나오고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그럼 만약에 1.41배다 하면은 39,926원보다 높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0.9배다. 그러면은 0.9배, 0.8배다. 밑에 1보다 낮다. 그러면은 39,000원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주가는 뭐 37,000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37,000원 현재 주가는. 근데 지금 1.41배라는 거는 BPS에 비해서 PBR이 1.41배라는 거는 BPS에 비해서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때의 그 1.41배는
한 5만 2천 원, 5만 3천 원을 좀 예상하고 1.41배를 이제 찍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이 과거의 지표다 보니까 좀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PS와 PBR은 같은 개념이다. 이 BPS는 그 가격을 이제 이거를 1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PBR 1로 보고 PBR 1로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3만 원이다 할 때는 현재 주가가 3만 원이다. 그러면 1배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6만 원이다. 그럼 PBR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좀 어려운가요? 아무튼 PBR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를 나눠서, 그러니까 주가를 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나눠서 하든지, 시가총액을 가지고 순자산을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다. 근데 순자산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이다 이거예요. 순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50만 원뿐이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100만 원이다 했을 때 나는 50만 원뿐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나의 가치는 시장에서의 나의 가치는 100만 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은 현재 내 가치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해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높게 평가를 시장의 가치를 비교해서 내 순자산하고 비교를 해서 몇 배의 그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예를 들어서 1 이하는 내가 순자산이 50만 원인데 뭐 좀 50만 원이니까 웃기죠. 왜냐면 좀 적게 할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5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응? 예를 들어 PBR이 1보다 낮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1보다 낮으면은 4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밑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만 원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그 순자산보다 너무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나의 그 지금 성장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PBR로 봤을 때 좀 더 나의 그 성장성을 봤을 때 나는 지금 50만 원이 있지만 앞으로 내가 그 운영하는 기업이 50만 원 있지만 앞으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면 시장은 그거를 봐서 주가는 오르겠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현저하게 지금 PBR이 1이다 했을 때는 지금 현 시장에서는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평가됐다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이 PBR로 저평가를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고 하기에는 뭐예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대예요. 근데 이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가 30대예요. 30대인데 똑같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성장성이 더 가능할까요?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봤을 때 30대가 좀 더 뭐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뭐 크게 이상한 짓만 하지만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 똑같은 이제 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성장성은 30대 분이 성장 가치가 있잖아요. 똑같이 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맞잖아요. 그쵸?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70대에 100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이 30대에 100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 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PBR은 PBR로 봤을 때 이 기업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근데 대략적으로 1 이하면,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알아두세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1 이하면 저평가됐다. 1 이상이면 고평가됐다. 이렇게만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고, 뭐 PBR이 예를 들어서 뭐 5배가 돼도, 오, 5배가 돼도 이 성장 가치가 있으면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기업이 성장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KMW를 예를 들을게요. KMW 보시면 PBR이 몇 배인지 아세요? PBR이 2020년에 10배예요. 2021년에 6배 되는데, 제가 이거 KMW 무료 추천주로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로 PBR로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은 이런 PBR 평가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저평가됐다. 지금 1 이하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그 주가들 보면, 우리나라 주식들 보면은 PBR이 1 이하, 뭐 1.2, 1.3, 뭐 0.9, 0.7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 가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올라가질 않아요. 주가가. 왜 안 올라갈까요? 그 왜 그래요? 주식은 기대감이거든요. 이 기대감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KMW는 이렇게 10배인데도, 예? PBR이 10배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제가 7만원대 추천드렸는데 지금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8만 5천원까지 올라간 거 맞나요? 맞나? 현재 주가가 얼마지? 8만 5천원이네요. 8만 5천8백원까지 올라서 제가 7만원대 추천드렸어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 PBR로 분석하는 거는 맞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순자산에 비해서 시장에 거래되는 거는 좀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 구간에 샀는데, 이렇게 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내가 이 구간에 샀어요. 이 구간에 샀는데 내가 산 구간보다 올라가면 싸게 산 거고요. 싸게 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밑에서 사더라도 올라가다가 꼬꾸라졌어요. 근데 PBR이 이 기업이 주식이 PBR이 0.5예요. 0.5. 포도 뭐 예를 들어서 저평가돼 있어갖고 뭐 5 정도뿐이 안 되고, PBR도 0.5인데도
주가가 올라가다 꼬부라지는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구간에 샀어요. 꼬부라졌어, 주가가. 이게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000원짜리 주식이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요. 나는 5,000원에 샀어. 이게 지금 현재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면 내가 5,000원에 샀는데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나는 5,000원, 1,000원부터 오르긴 했지만 1,000원부터 해갖고 10배 올랐단 말이에요. 10배 올랐지만 나는 이 구간에 샀잖아요. 이 5,000원 구간에 샀으면은 나는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면 나는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가 이 구간에 샀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이라고 할게요. 3,000원. 3,000원부터 올라가갖고 내가 5,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5,000원에. 이게 진짜 올라가네. 잘 올라가네. 올라가네. 쭉쭉 올라가네. 꼬부라졌어요. 계속 꼬부라져요. 4,000원, 3,000원, 2,000원, 막 1,000원까지 꼬부라져요. 나는 이 구간에 샀어요. 이게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뭐 PBR이 어쩌고 저쩌고 PBR이 뭐 저평가됐네. 퍼가 저평가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로 어 저평가다 고평가다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냥 우리는 이거 가지고 참고만 하는 거야. 대략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만 참고. 보통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PBR은 그러니까 퍼는 조금 그래도 어떤 기대감을 그 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됐다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좀 많아요. 퍼는. 퍼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근데 PBR로 가지고 이제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말하기에는 BPS도 마찬가지죠. BPS. BPS는 이제 가격으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배율이에요. 청산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배율을 얘기하는 배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면은 나는 이제 10배가 됐다는 거는 KMW 10배가 됐다는 거 지금 85,000원 구간이잖아요. 그럼 8,500원 BPS가 8,500원이라는 얘기예요. 8,500원. 그러니까 BPS 청산 가치가 8,500원인데 85,000원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PBR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PBR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BPS가 청산가치 BPS가 8,500원이 됐을 때 8,500원이고 지금 현재 가격이 85,000원일 때 PBR이 10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고평가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PBR이 10배거든요. 앞으로 더 올라가면은 이건 고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저평가된 저평가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저평가된 고 고퍼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퍼 아니면 고 PBR 고 PBR을 고 PBR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고평가인데 실제적으로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격도 85,000원도 싸다고 생각하면은
시장에서 싸다고 생각하면 더 올라갈 것이고, 시장에서 비싸게 생각하신다, 지금 이 85,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시장은 그 반영해서 85,000원에서 떨어질 것이고, 싸다고 생각하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성장하는 기업, 이 성장하는 기업으로 봤을 때 이 PBR로 평가하기에는 여러모로 이제 많이 갈릴 수 있어요. 많이 이제 오류도 생길 수 있고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참고 사항으로, 주가가 PBR이 1이라는 것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시장이 그 기업이 재무 상태도 좋고 그 기업이 잘 벌고 그 시장에서 기대감만 반영이 된다면 그 주식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그래도 처음에 내가 매수할 때 그래도 PBR이 그래도 좀 많은 거보다, PBR이 예를 들어서 10배를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PBR이 그래도 뭐 2배나, 예를 들어서 뭐 1배나 2배나 한번 3배 이하가 좋겠죠. 그래, 그 3배 이하 된 그 주식을 가지고 그 어떤 그 구간에서, 그 행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쭉 끌고 가는 투자를 해야지 아마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S테크를 보면 KMW도 봤죠. S테크도 봐드릴게요. 근데 이걸로 평가한다는 게, S테크를 보시면 이것도 PBR이 15배로 나와요. 맞죠? 그럼 이거 지금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수치상은 PBR로 봤을 때는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PBR로 봤을 때 지금 15배잖아요. PBR이. 그러니까 PBR로 봤을 때 고평가예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른다며 고평가예요? 아니잖아요. 저평가된 고퍼예요. 저평가된 고퍼라고 봐야 돼요. 저평가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3만원보다 예를 들어 3만원이, 그래서 5만원이 가요. 그러면은 지금 현 PBR이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저평가예요. 대신에 수치상으로는 고평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15배 나온 거는 그 당시 지금 나온 거는 지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15배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8,000원 할 때는 2019년도 볼게요. 8,000원 할 때는 3.5배 정도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5,000원, 뭐 8,000원, 7,000원, 8,000원, 이제 9,000원 이 사이에서 행보를 했거든. 7,000원, 8,000원, 9,000원 이 사이에서 S테크가 행보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3.5배, PBR이 3.5배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PBR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PBR이 좀 높은 와중에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좀 높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뭐 이해되시죠? PBR에 대해서. 그러니까 PBR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순자산이 조금 있어도 많이 버는 기업이 있고, 이게 중요해요. 순자산이 조금 있어도
순자산이 조금 있어도 많이 버는 기업이 있고요. 순자산이 많이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근데 다시 이제 복습을 한다면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평가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의 그 자산 가치 혹은 청산 가치를 나타낼 때 주로 쓴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를 사용할 때 청산 가치라고도 해요. BPS라고 개념이 좀 비슷해요. 이거는 가격으로 나온 거고 이거는 비율로 나온 거예요. 비율로. 그러니까 BPS가 1,000원이면 1,000원에 PBR이 1이면 현재 주가는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좀 나중에 이해되실 거예요. 천천히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순자산에 대해서 제가 이 순자산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체 자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전 자산이 1억인데 부채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그 순자산은 5천만 원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BR은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떻게 PBR은 주당 순자산분의 주가를 보셔도 되고 순자산분의 시가총액을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가지고 순자산을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BR이다. 근데 PBR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현재 자산 가치에 비해서 어, 높게 그러니까 높게 거래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PBR이 2배일 때는 2배로 거래되고 있고요. PBR이 예를 들어서 5배면 5배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PBR이 1이면 자산 가치와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거하고 그냥 같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죠. 1이라는 거는 만약 1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나의 순자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더 높게 거래되고 있으면은 자산 가치에 비해서 나는 그 평가를 더 높게 쳐준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이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잘 못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PBR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 퍼에 대해서 그리고 EPS에 대해서 그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히 계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